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핸드폰 카메라 들이밀면 괜찮아, 내가 찍어줄게 하시면서 얼른 피하셨던 적. 볼에 거뭇하게 올라온 검버섯, 이마에 번져가는 기미, 아무리 파우더를 눌러도 감춰지지 않는 그 얼룩들 때문에 말이죠.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검버섯과 기미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방법, 사실은 오히려 더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여성 5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과 유명한 화장품을 쓴 분들의 78%가 3개월 안에 검버섯이 다시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고 표면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 4가지로 검버섯, 기미, 잡티를 한꺼번에 옅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팩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숨겨진 비법도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정현입니다. 현재 67세이고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만 명의 피부를 보았습니다. 80세이신데도 피부가 맑고 환하신 분, 반면 50대인데도 검버섯과 기미가 심하신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제가 제 피부 걱정을 한다니 좀 웃기시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진 찍기가 싫었습니다. 볼에 올라온 검버섯, 이마에 기미, 각질로 거칠어진 피부, 원장 선생님이라고 환자분들이 따르시는데 정작 내 얼굴은 어떻게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40년 지기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인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숙이 너 어디 시술 받았니? 얼굴이 확 달라 보여.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시술이야.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섞어서 쓰는 건데 돈 한 푼도 안 들었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40년을 피부과 의사로 살면서 왜 이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 그 뒤로 저는 9개월 동안 100가지가 넘는 조합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제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고 계신 방법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 재료 4가지로 만드는 기적의 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이 팩을 최대 효과로 쓰는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팩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숨겨진 생활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모두 실천하시면 3주 안에 거울 앞에서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검버섯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변화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기미가 얼마나 짙어지느냐,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는 관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40년 경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년계 D40년 경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80세인데도 피부가 맑은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검버섯과 기미는 정확히 왜 생길까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피부색이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어떤 이유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색소가 한 곳에 뭉쳐서 거뭇한 반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검버섯이고 기미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과활동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이 이 색소 세포를 자극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색소 세포는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텃밭이나 밭에 자주 나가시는 분, 산책을 즐기시는 분, 아이들 이름으로 장보러 마트 다니시는 분, 모두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없이 야외 활동을 하면 색소 세포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검버섯 발생률이 무려 3배 차이가 났습니다. 3배입니다. 자외선 차단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색소 세포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기미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피부 세포 재생 속도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색소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색소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검버섯과 기미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외선은 차단하면 됩니다. 호르몬 변화는 항산화 음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포 재생 속도는 올바른 팩과 관리법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생긴 검버섯과 기미도 옅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 교체를 도와주고 색소 생성을 억제하면 이미 침착된 색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검버섯과 기미의 원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외선, 호르몬 변화, 세포 재생 속도 저하, 이 원인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 원인들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관리하다가 피부를 더 망가뜨린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몬즙을 원액으로 직접 얼굴에 바르기입니다. 레몬이 미백에 좋다는 말은 다 아시죠? 맞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색소를 옅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몬 원액은 산도가 너무 강합니다. 직접 피부에 바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보호막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 세포가 더 강하게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더 짙어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 74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할머니는 레몬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레몬 반 개를 짜서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처음 2주는 피부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기미가 더 심해졌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예민해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피부 상태가 정말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원장님, 레몬이 좋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발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레몬은 올바른 방법으로 소량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액을 그냥 바르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두 번째,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하기입니다.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주, 강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가 방어 기제로 더 두꺼운 각질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검버섯과 기미가 더 잘 생깁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세안 브러쉬나 강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60대 이상의 피부는 정말 섬세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주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번째, 검버섯을 손으로 만지거나 억지로 떼어내려 하기입니다. 검버섯이 신경 쓰이면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긁어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검버섯의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색소 세포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생긴 자리에는 더 짙은 색소가 침착됩니다. 손으로 건드릴수록 더 크고 짙어집니다.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셨죠? 레몬 원액 직접 바르기, 너무 잦은 강한 각질 제거, 검버섯 직접 건드리기. 오늘부터 이 세 가지는 바로 멈추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4가지입니다. 비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집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 베이킹소다입니다. 요리하실 때 쓰시는 그 베이킹소다 맞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사용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화학적으로 분해해줍니다. 스크럽처럼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트에서 500g에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화학적 각질 제거 시술과 원리가 비슷한데 비용은 수백 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재료,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밥숟가락으로 하나 분량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과일이 들어간 것, 설탕이 들어간 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는 젖산이 들어있습니다. 젖산은 천연산성 성분으로 피부세포의 교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거트의 유산균 성분이 피부 세균 균형을 도와줍니다. 수분 성분은 팩을 하는 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재료, 사과식초입니다. 딱 한두 방울입니다. 더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두 방울만입니다.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식초는 자연적인 산성 성분으로 피부의 pH를 균형 있게 맞춰줍니다. 또한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천연 사과산이 이미 침착된 색소를 옅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두 방울이라는 양이 이 팩에서 최적의 역할을 합니다. 더 넣으면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재료, 밀가루입니다. 밥숟가락으로 하나 분량입니다. 밀가루는 이 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가 반응할 때 자극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팩이 피부에 잘 달라붙도록 해줍니다. 균일하게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에 밀가루가 없으시다면 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꿀에는 항균 효과도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이킹소다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에 요거트의 젖산이 들어가서 세포 교체를 도웁니다. 사과식초가 색소를 옅게 하고 pH를 맞춥니다. 밀가루가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조율합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이제 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기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금속 그릇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가 만나면 약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기, 플라스틱, 유리 그릇이 안전합니다. 재료를 섞을 때도 나무젓가락이나 실리콘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금속은 피해주세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순서입니다. 사기 그릇에 베이킹소다 작은 티스푼 하나를 넣습니다.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 밥숟가락 하나를 넣습니다. 사과식초 한두 방울을 넣습니다. 이때 살짝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 밥숟가락 하나를 넣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2번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잘 섞이면 부드러운 크림 질감이 됩니다.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세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팩은 반드시 저녁에 사용하세요. 낮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세안을 하세요.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세안을 한 뒤에 팩을 바릅니다. 화장한 상태에서 팩을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꼭 깨끗한 얼굴에 사용하세요. 깨끗한 얼굴에 팩을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볼, 콧망울, 턱 주변처럼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를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바른 후에는 그냥 두세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1분만 두어보세요. 1분 후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 다음번에는 5분, 그 다음엔 10분으로 늘려가세요. 최대 15분입니다. 절대로 30분 이상은 두시면 안 됩니다. 오래 둔다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미온수로 조심스럽게 헹궈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모세혈관을 자극합니다. 너무 찬 물도 충격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세정 역할을 해주므로 따로 거품 세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만 헹궈내세요. 이중 세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팩을 씻어낸 후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보습입니다. 절대 이 단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팩이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더 약해집니다. 이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 아주 좋습니다. 요리용이 아닌 피부용 올리브 오일이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없으시면 평소 쓰시는 보습제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경기도 대전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79세는 처음에 팩만 하고 보습을 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보습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올리브 오일을 추천해드렸더니 그 후로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비싼 크림 살 형편이 안 되는데 부엌에 있던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보습까지 해야 팩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자주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잘 적응하면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세요.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3일마다 하고 4일 쉬는 방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면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84세는 이 방식으로 2주 만에 큰 변화를 보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이가 워낙 많아서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 얼굴에 뭐 했어요? 예뻐졌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84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6세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얼굴에 반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저희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원장님, 고혈압 약은 끊을 수도 없고 얼굴은 점점 더 얼룩덜룩해지고 제가 이 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뭔가 많이 지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드시면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약을 드시면서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팩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숨겨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첫 번째 비밀. 숨겨진 5번째 재료입니다. 사과 식초 대신 레몬즙 한 방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정말 한 방울만입니다. 레몬즙과 사과 식초를 동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산성 성분이라 함께 쓰면 너무 강해집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레몬에는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색소를 옅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즙 한 방울을 사용하면 팩의 미백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과 식초가 더 안전합니다. 레몬즙이 없으시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 가루를 아주 소량 밥숟가락의 8분의 1 정도만 넣으셔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팩 전 얼굴 데우기입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타올로 얼굴을 30초간 덮어주세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꼭 짠 후 얼굴에 대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살짝 열리면서 팩의 유효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동순 할머니 82세는 이 방법을 추가하고 나서 효과가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타올 30초 꼭 추가해보세요. 세 번째 비밀, 팩 후 찬물 마무리입니다. 팩을 씻어낸 후 마지막에 조금 더 시원한 물로 얼굴을 한번 가볍게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린 모공이 다시 수축되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검버섯이나 기미 주변 피부가 더 탄탄하게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를 팩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팩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것을 안 하시면 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팩으로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약합니다.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세포가 더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팩은 저녁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울산의 최동순 할머니가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팩을 꾸준히 해서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는데 여름에 텃밭을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검버섯이 전보다 더 짙게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한참 피부가 좋아져서 기뻤는데 텃밭 때문에 다시 얼룩덜룩해졌어요.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귀찮다고 안 했더니 정말 후회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비싸야 할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PF 30 이상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책 있는 모자도 함께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도 매일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67세인 제 피부가 맑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습관입니다. 자, 이제 피부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과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피부를 재생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색소세포를 자극합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더 빨리 짙어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어렵다면 낮에 20분에서 30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세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빨리 올라오고 피부톤이 칙칙해집니다. 색소도 더 잘 침착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을 드세요.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얼굴 만지지 않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에는 세균이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만지면 세균이 닿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색소 침착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얼굴에 손대는 것을 줄여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먹는 것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몸속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둘째, 알코올입니다.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혈관을 자극합니다. 셋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당분이 많으면 피부 단백질이 손상되어 탄력이 줄고 색소 침착이 더 잘 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입니다. 첫째,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dek합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매일 된장국 한 그릇, 우리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전통 음식이 피부에도 좋습니다. 둘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두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비싼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뼈 가까운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넷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색소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습관과 팩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78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 할머니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손에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딸 결혼식인데 제 얼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을 많이 찍을 텐데 제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해보시라고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걸로 어떻게 검버섯이 없어져요? 저도 레이저 시술도 받아봤는데 그것도 별로였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후 사진을 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세요. 제가 앞줄 중앙에 앉아 있어요. 딸이 엄마, 오늘따라 피부가 좋아 보여요. 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팩 덕분에 당당하게 결혼식 사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사진 앞줄에 당당하게 서신 영자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80세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운동 모임에 가시는데 얼굴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검버섯 때문에 여름에도 마스크를 못 벗어요. 다른 분들은 다 얼굴 내놓고 다니시는데 저만 가리고 다니니까 자꾸 아직도 코로나 걱정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라 사과 식초 대신 꿀을 조금 더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5분만 두고 천천히 늘리시라고요. 3주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마스크를 벗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운동 모임에 갈 때 마스크 안 써요. 친구들이 다 놀라요. 영희 씨 어디 성형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 요거트랑 베이킹소다로 팩했어요 했더니 다들 비결 알려달라고 해요. 80세에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외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피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내 피부는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화장품 살 여유도 없었고 피부 관리는 사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피부는 반응합니다. 회복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집에서 돈 거의 안 들이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1년 넘게 꾸준히 해오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딸 생일 파티에서입니다.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나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사진기 뒤에 숨었으니까요.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평소에는 항상 사진 찍기 싫어하셨잖아요. 사진을 찍은 후 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우리 엄마라서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딸 아들의 행복한 순간에 당당하게 사진 앞줄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검버섯과 기미의 원인은 자외선, 호르몬 변화, 세포 재생 속도 저하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레몬 원액 직접 바르기, 너무 잦고 강한 각질 제거, 검버섯 손으로 건드리기. 오늘부터 이 3가지는 멈추세요. 세 번째, 냉장고 재료 4가지로 팩을 만드세요. 베이킹소다 티스푼 하나, 플레인 요거트 밥숟가락 하나, 사과 식초 한두 방울, 밀가루 밥숟가락 하나, 사기 그릇에 담아 오른쪽으로 12번 저어주세요. 네 번째, 저녁에 세안 후 바르세요. 처음엔 1분부터 최대 15분까지. 미온수로 헹군 후 올리브 오일이나 보습제로 수분을 공급하세요. 다섯 번째, 효과를 높이는 비법입니다. 레몬즙 한 방울로 미백 효과를 높이세요. 팩 전 따뜻한 타올로 얼굴을 데우세요. 팩 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이것 없이는 팩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베이킹소다, 요거트, 식초 또는 레몬즙, 밀가루,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 조합이 여러분의 검버섯, 기미, 잡티를 옅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도 당당하고 환하게 자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댓글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주 한 달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환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환한 얼굴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